자, 이번 카파 모델링 프랙티스는 스위스 나이퍼 되겠습니다. 우리가 모맷 모델 포맷 버서틸리티 이야기 많이 했어요. 멀티플 초이스에 국한될 게 뭐 있어, 그렇죠? 그 다음에 저번에 우리가 예제를 하면서 그 매치메이커 2 하면서 대박이었죠, 그죠? 완전히 분리되는구나. 지식의 구조와 문항 모형이 완전히 분리가 되면서 이게 지식 모형으로 어떻게 넘어가고 온톨로지를 분리시킨다는 개념이 어떤 건지 우리가 잘 알았어요, 그죠? 오늘은 한 발짝 더 나갑니다. 원래 김선희 교수님 계셔야 되는데 선익킴 모델이라고 SK 하려고 하다가 사실 그게 아니라 Structural Knowledge 모형이라는 개념을 오늘 처음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Structural Knowledge 모형이 뭐지 이제 배우시는 거예요. 원래는 매치메이커 했을 때가 그것도 Structural Knowledge 모형이에요. knowledge의 구조가 아주 극단적으로 드러난 거예요. 완전히 분리되는 형태가 Structural Knowledge 모형이라는 건데 오늘 이야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매치메이커를 넘어서 Designated Modeler 이쪽으로 이제 데이터를 다루는 테이블을 다루는 이제 그쪽으로 이제 또 넘어갈 텐데 오늘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집중을 해보시죠. 왜 스위스 나이퍼라고 했냐면 제가 그래도 Korean American이잖아요. 원래 아메리칸들은 이런 거 써야 됩니다. 이런 거. 오, 교수님 보여주시네. 예, 저런 거. 엄청 튼튼합니다. 예. 막 미국 사람들이 만들면 투박한데 안 부서져요. 근데 저희는 또 뭐 출신이 미국은 아니잖아요. 한국 쪽이니까 약간 요런 느낌. 유로피안 감성인 그래서 내가 멀타이 툴이라고 이야기할까라고 하다가 그래도 어릴 때 이런 스위스 나이프, 그렇죠? 유틸리티 나이프죠. 유틸리티 나이프. 교수님 두 개 다 가지고 계시네. 이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가 여러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거구나. 다용도로 쓰는 거에 대해서 끝판왕을 제가 한번 보여드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쭉 이야기했습니다. 지식을 가지고 다양한 포맷을 바꾸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한 모형에서 다양한 포맷이 나오게끔. 그래서 멀티플 초이스로 근간으로 시작을 하지만 short answer 쓰고 싶을 때는 그렇게도 쓰고 매칭으로도 쓰고 fill in the blank로도 쓰고 true false로도 쓸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처음부터 설계를 해서 계속 만들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교수님하고 부탁을 해서. 그래서 short answer and completion까지 우리가 true, false도 했었고 matching까지 했었잖아요. multiple choice는 당연한 거고, 그죠? short answer랑 completion도 붙이면서 그럼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모형을 한번 설계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제 그게 된 거죠. 최근 업그레이드 때문에 이제 그게 가능하게 된 거예요. 매칭이 해결이 되면서.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short answer까지 우리가 구현을 해내면 좋죠. completion 하거나 short answer까지 구현을 하는 건데 사실은 short answer는요. 잘 보세요. 저희가 모형을 만들 때 정답이라는 게 정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초이스를 안 주면 됩니다. 초이스를 안 주고 그냥 말하시오 라고 해놓고 기계가 그레이딩 하거나 사람이 그레이딩 하면 멀티플 초이스가 숏 앤서로 바뀌어요. 잘 보세요. 멀티플 초이스를 줬는데 우린 기계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초이스를 안 주는 거예요. 그냥 다음을 이야기하시오. 그리고 끝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럼 숏 앤서가 바로 되는 거예요. 그 기계가 그레이딩 하냐 안 하냐는 다른 이야기고 내 모형 속에서 멀티플 초이스를 만드는데 숏 앤서로 쓸 수 있냐 아니냐는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두 개는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컴플리션까지는 좋아요. 컴플리션까지 해가지고 만드는 거죠. 자, 멀티플 초이스를 근간으로 true, false까지 만드는 걸 이해를 했어요. 매칭도 이해를 했습니다. 오늘 filling the blank를 당연히 되는 거고요. short answer까지 되고 나중에는 test lead까지 만드는 거를 교수님하고 구현을 할 거예요. 하나의 모형에서 근간으로 same 같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 가지 모형 자체가 바뀌는 것까지도 우리가 할 거예요. 그건 이제 오늘은 그건 나중에 하는 거고 오늘 여기까지 구현하는 걸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또 한번 이야기할게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변형 많이 하려고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멀티플 초이스도 나오고 트루 폴스도 나오고 매칭도 나오고 필링 더 뱅크도 나와. 그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걸 하는 이유는요. 뭘 가지고
얘를 쫙 다 나오게 하면요. 지식이 분리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은 지식이고 지식을 어떻게 물어보는가는 다른 이슈잖아요. 옛날에는 그게 합쳐져 있는데 합쳐져 있어서 이 분리가 잘 안 됐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모형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포맷이라는 게 지식의 핵심 구조, 온톨로지로부터 분리된다고. 분리를 안 시키면 이 작업이 안 되거든요. 이 작업이 안 돼요. 지저분해져서 코드가 지저분해지고 분리가 안 되니까 이 분리를 해내면서 전체적인 모형의 사운드니스가 올라간다는 걸 이해를 하십시오. 제가 피 터지게 이야기했잖아요. 매치메이커 2 할 때. 매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칭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식의 구조와 분리시킨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거의 끝판왕을 보시는 겁니다. 분리시키는 거에 끝판왕을 보시는 거예요. knowledge representation에. 지식 모형이 됐든 문학 모형이 됐든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프로그래밍이에요. 결국에는. 프로그래밍을 뭘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는 프로그래밍은 뭐 하는 프로그래밍입니까? 지식을 다루는 프로그래밍이에요. 왜냐하면 뭘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는 것을 프로그래밍 하는 거예요. 기계한테 계산을 시키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기계를 컴퓨터로 쓰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knowledge로 쓰는 거예요. knowledge로 기계를 쓰는 거예요. 옛날에는 계산을 하는 용도로 컴퓨터를 주로 썼는데, 그쵸? knowledge로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프로그래밍입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 중에, 그쵸? 어마어마하게 많은, 예,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극단적으로 분리시키는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온톨로지가 익스트림하게 드러나는 모형이 있습니다. 온톨로지가 뭐라 그랬어요? 온톨로지 그 어떤 property, knowledge representation의 property라 그랬잖아요. 뭐가 property예요? 그 핵심 구조가 잘 드러나면 잘 드러날수록 ontological한 property가 높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것을 극단적으로 증강시킨 모형을 structural knowledge 모형이라고 부르자라고 제가 명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겁니다. 아무도 이야기 안 합니다. 저만 하는 거예요. SKN. 선익킴 모형. 예? 뭐 그런 거 있습니다. 예. structural knowledge 모형이라고 부르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construct representation과 construct preservation이 극대화됩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분리가 됐기 때문에 보안도 잘 되고 그다음에 뭐라고요? 아, 여기서 말하는 지식의 구조는 이거지. 되기 때문에 바깥에 나가서 전문가들끼리 밸리데이션 하기도 좋아요. 아, 그거 물어보는 거야? 아, 그게 일반화의 전체야? 아, 그럼 우리 이야기하자고. 문학 모형하고 다르게 분리시켜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또 서스테이너블 하죠. 왜냐면 모형 만들기가 좋은 거예요. 변형도 잘 되고 당연히. 변형이 다양하게 되는 거는 사이드 이펙트라니까. 변형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잘 해놓으면 기계가 변형을 잘하니까 우리가 덤으로 얻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문항이 몇 개가 변형이 됐으면 그거는 에린이들이 하는 이야기고 변형이 3천, 2천만 개가 나왔습니다. 그거는 길거리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는 지금 이게 왜 중요한 건지를 이야기를 할 때 이거를 하다 보면 그거는 되는 거니까 에이 그래 변형이 많이들 갖다 쓰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있어 보이게 넘어갑시다. 스위스 나이퍼 해보시죠. 자, term이 있어요. 지식의 구조가 term list라는 엔티티가 있는 거예요. description이라는 관계가 있고 그 중에 어떤 단어를 빼서 missing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사실 이 두 개에서 나온 거예요. 지식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거와 이게 어떤 식으로 연결돼 있고 그 중에 뭘 빼니까 어떻게 되는 거라고 요게 딱 잡히는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일반화되어야 되는지는 전문가가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불러도 되냐 안 되냐는 누가 정한다고요? 전문가가 정하는 거예요. 바깥에서 정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만 바깥에서. 예. 혼자 하지 마시고. 왜냐면 이게 내가 만든 거니까 밸리데이션 이슈가 되는 거예요. 이건 바깥에서 정하시라는 거예요.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정하고 나서 이제 그것을 셔플을 묶은 다음에 링크로 딱 연결시키고 셔플 댄스를 추는 거예요. 이게 뭐가 어려워? 이게 왜 어려워요? 이건 그냥
바깥 공간에서 퍼블릭 도메인에서 선생님들끼리 이거 열심히 정리하시는 거예요. 전 세계 선생님들이 다 정리하면 되잖아요. "아이 야 이번에 외워야 될 것 중에 정확하게 이 두 개의 구조 요거만 정리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문가의 커뮤니티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정한 다음에 요렇게만 정리가 되면 일단 4 개로 정리를 해 보시죠. 그래 놓고 이제 뭐라고요? 스템 스트럭처를 만드시기 시작합니다. 자 일반화한다 그랬죠. 그러면 잘 보세요. 이렇게 해 놓은 거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가능한 케이스를 다 뽑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요렇게 주어지고 나서 이 구조가 주어지고 나서 물어볼 수 있는 가능한 케이스를 또 정리하시는 거예요, 정리하시는 선생님들이. 이거를 주고 요걸 물어보고 요걸 주고 요거를 물어보고를 정리를 쭉 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스템 스트럭처 엘리먼트를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몇 개가 나왔어요, 여기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시멘틱을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지식은 정해져 있는데 그걸 가지고 뭘 물어볼 거냐는 5개, 6개, 7개, 8개 정하시라고요. 그것도 전문가가 정하는 겁니다. 야, 이 지식의 구조에는 이걸 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면 돼. 그쵸? 그러면 물어보면 딱 뭐가 나옵니까? 답이 나와요. 이렇게 물어볼 때는 답은 이거야가 나온다고요.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변형을 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식이 있고 뭘 물어볼 거야? 어떻게 물어볼 거야? 그게 정해지면 이게 답이라는 게 정해져요. 아시겠죠? 답이 정해지면 뭐가 정해져요? 오답도 정해져요.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해요. 지식이 있어요. 첫 단에 떨어뜨려요. 뭐 서피스 피어서 좀 써요. 그다음에 지식의 구조를 확실하게 해요. 그다음에 뭘 만든다고요? 어떻게 물어볼 거야? 그다음에 물어보는 거에 대한 답이 뭐야? 6개씩. 각각의 디스트랙터는 4개만 있으면 되잖아. 좀 이쁘게 만들면 해가 셔플하면 되는 거. 4개를 물어보는. 그냥 변수 몇 개 썼어요, 지금. 변수 몇 개 썼어요. 앞에 처음에 4개 썼죠. 지식의 구조하느라고 4개 썼죠. 서피스 스트럭처 하나 썼죠. 그쵸? 그다음에 뭐예요? 5번째 썼죠. 그다음에 6번째 답 썼죠.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 변수 10개 썼어요.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게 많아지면 변수가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얘가 많아지면 변수의 개수 안 늘어나요. 잘 보세요. 지식의 구조가 딱 고착되고 나면 이게 물어보는 게 다양해지면 변수의 구조가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한 모형에서 다 나온다고. 그러니까 뭐 변수가 모자라요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실력이 없으면 변수를 많이 씁니다. 실력이 좋으면 변수를 적게 써도 할 수 있어요. 지금 막 너무 많이 써서 탈이에요, 사실은. 이게 너무 적게 썼는데 내용이 많아지니까 문제인 거지 사실은. 예, 기술적으로 해결 안 되는 거니까. 변수 10개로 끝납니다. 이 구조를 잊지 마십시오. 지식의 구조, 물어보는 것, 답, 디스트랙터. 그렇게 해서 한 방에 떨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요렇게 해서 셔플 시켜서 요거 물어볼 때는 요게 답이고 요렇게 디스트랙터야. 요렇게 물어볼 때는 요게 답이고 요게 디스트랙터야. 그래서 셔플 시켜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남았어요, 변수가. 변수가 중간에 왜 이렇게 남겼을까요? 중간을 비웠을 거예요. 나중에 뒤쪽은 썼는데. 이거 확장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뒤쪽을 안 바꾸고 중간에 뭔가를 바꿔야 되면 이쪽에서 뭔가를 좀 바꾸면 되잖아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 디스트랙터도 좀 이쁘게 만들려면 make sense한 거 하면 몇 거 더해 가지고 있는 거에다가 그거 빼 가지고 디스트랙터도 이렇게 설계를 하고 그 디스트랙터 갖고 와서 중간에 남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확장시키면 되니까. 카피 앤 페이스트잖아요, 모형도 어차피. 그렇게 쓰는 겁니다. 이건 디스트랙터를 만들기 위한 거고 이거는 true false를 만들기 위한 거고 얘는 뭐라고요? 멀티플 초이스의 디스트랙터 얘는 true false 얘는 매칭하기 위해서 맞는 거예요. 이제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이 저기 뭐냐 셔플 X 쓰실 때 센텐스가 길어지거나 센텐스가 좀 이렇게 긴 것들이잖아요. 단어 아닌 거. 예를 들어서. 그러면 따옴표를 해 주시면 에러가 덜 납니다. 어떤 경우는 뭐 따옴표 없어도 에러가 안 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그중에서 아닌 것을 고르시오 할 때 알고리즘 자체가 교수님께서 설계하신 게 나중에 좀 설명을 좀
들을 텐데 일단은 센텐스 같은 거 쓰실 때는 따옴표를 써 주세요. 셔플 X나 퍼미트 X 쓰실 때. 지금은 그냥 예. 네. 스페이스가 있는 경우는 써야 된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렇습니다. generated instance 하니까 자, 이렇게 나오죠? 그다음에 true false가 나와요. 그다음에 매칭도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dummy distract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럼 안 고를 거 아니에요. 뭐 사이코메트릭하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게 뭐 있으면서 고르지 말라 그랬는데 그 고르지 말라 그런 걸 고른 애들이 다 잘못한 거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다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Structural Knowledge 모델이 중요해요. 포맷이 다양하게 되는 구조가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분리를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다가 뭐만 더해주면 이제 데이터를 가져와서 테이블 세팅하는 것까지 더해주고 그림까지 이제 구조화시키기 시작하면 거의 모형하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기 시작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속도뿐만이 아니에요. 지식을 분리했잖아요.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지식의 핵심 구조를 분리했잖아요. 분리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사람들하고 만드는 거예요, 공유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문항을 만드는데 들어올 필요가 없다고. 예를 들어서. 그쵸?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보안입니다. 보안이에요. 문항은 랜더마이즈 되기 때문에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건 지식은 공개되는 거예요. 야, 여기서 시험 나. 이거를 물어보는 거야. 다 공개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험하고 시험이라는 곳에서 보안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validity와 representation과 그 preservation이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효과를 가집니다. 자, 매칭 포맷을 한번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중에 하나만 나오게 하려면 nth만 섞으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6번째만, 그 중에 7번째만. 이거 없으면 그 중에서 막 섞여서 나오는 걸로. 그러니까 모형을 만들 때 일단 일반화를 시키게 만들고 여기서 나오면 내가 true, false만 물어볼래? 그럼 요 숫자 하나 이것만 추가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 놓고 어떤 서비스에서는 나는 매칭만 나오게 할래. 그럼 이거 바꿔서 쓰시라고. 예를 들어서. 만들 때는 최대한 일반화 시키고 서비스 할 때는 그중에 몇 개를 정해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자, 그중에 이제 variance 한번 통계하시는 분은 variance를 한번 추가를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재밌죠. 왜냐면 이때는 지식의 구조 엘리멘트가 하나 늘어난 거잖아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냥 계속 추가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엑셀 같은 데다가 만들어 놓고 추가시켜서 복부 타면 그냥 문항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지식의 엘리멘트가 추가되는 게 어마어마하게 쉬워집니다. 그다음에 스템 하나 새로운 스템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왜 꼭 뭐 그렇게 6개로만 물어볼 필요 없잖아요. 다른 종류로도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식으로 답이 바뀌어야 되고 어떤 식으로 디스트럭터가 바뀌어야 되는지를 셋업만 해 주면 계속 추가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너무 많이 추가가 돼 가지고 스톱해야 돼요, 나중에. 너무 추가가 너무 많이 돼 가지고 스톱해야 되더라고요. 저도 대부분 스톱합니다. 왜냐면 뭐 다른 또 기술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못 하겠더라고요. 자, structural knowledge 모형. 지식의 구조가 극대화되어 있는 온톨로지가 극대화되어 있는 지식 모형이라는 게 뭐지? 왜 이게 중요한 거지? 왜 이게 사람 살리는 작업이지?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기술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생짜로 프로그램 했다가는요. 다 망하자는 거예요. 다 망하자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람들이 다 망했던 거예요, 이때까지. AI질 하는 거를 뭐 그냥 앉아 가지고 프로그램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우리는 그랬잖아요. 극단적으로 줄이는 거예요. 컨트롤 플로우로 줄여서 코드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명시적으로 만든다고요. 디클러티브 knowledge가 로직만 있으면 이해를 할 수 있고 분리시킬 수 있고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대박이라는 거예요, 이 프로그래밍 어프로치가. 안 그러면 다른 지식을 모형하는 게 다 실패했었어요, 이때까지. 저희는 그거 되풀이하지 말자고요. 아시겠죠? 변형의 숫자는 저희 변형의 숫자는 덤으로 주어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변형이 너무 많이 돼서 탈이야. 계산할 필요도 없어. 몇 개까지 되는지. 자, 자기의 이제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끼워 넣어 가지고 어차피 4개 컬럼만 바꿔서 넣으면 되잖아요. 그래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내 지식이 어떻게 표상되는구나. 어떻게 변형되는구나.
이게 진짜 포맷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이렇게 되는구나 한번 느껴보시면 아주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사실은 인제 에린이는 완전히 지나서 중수에서 고급 넘어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 즐거워하십시오. 여기까지 오신 거. 네 대단하세요. 진짜 따라 오신 것만 해도. 네 감사합니다.